네, 금요일 섹션 코너입니다. IPO 통신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장애투자 1번지 김대한 차장 자리하셨습니다. 만나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IPO 시장의 뉴스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주는 비상장 종목과 IPO 예정 종목들의 시세가 코스피 지수의 훈풍을 타고 대부분 급등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이슈가 되고 영향을 주었던 종목은 단연코 이번 주 신규 상장한 휠라코리아였습니다.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35,000원이라는 낮은 가격의 공모가를 결정한 휠라코리아는 이례적으로 상장 전부터 증권사들이 많은 호평이 이어지면서 많은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최하 66,000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예상대로 상장 당일 공모가의 2배인 7만원에 시초 가격이 형성되어서 최고 공모가 대비 119% 높은 76,9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해외 시장으로부터 얻어지는 로열티 수익과 미국 시장의 흑자 전환, 그리고 중국 시장의 잠재력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공모에서는 구주 매출의 비율이 높아서 신규 자금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가에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았고 적정선보다 할인율을 적용했던 것이 상장 후 급등의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휠라코리아는 시초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서 공모주주 외에 기존 주주의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기금과 외인의 꾸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신규 자금의 유치 목적으로 공모가가 높을수록 좋고 투자자는 상장 후 상승 여력을 위해서 낮을수록 유리한데요. 서로 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를 좁혀서 적정 공모가를 결정하는 것은 수혜치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몫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혜 예측은 IC코리아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주 정말 지수 흐름 따라서 정말 좋은 시세를 좀 내주긴 했었죠. 일단 좀 기분 좋은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추후 상황도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IPO 시장에는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다음 주 신규 상장은 키움증권 스펙 한 종목이 있습니다. 키움증권 스펙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이번 주 상장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휠라코리아가 먼저 28일 상장을 하기 때문에 수혜 측과 공모처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한 키움증권 스펙이 같은 비슷한 시기에 상장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일주일 연기한 10월 5일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혜 측으로는 선박 엔진 부품 제조사인 인하전공과 휴대폰용 카메라 등 광학 렌즈를 전문으로 생산해내는 코렌이 10월 4일과 5일, 그리고 LED 조명 기업인 누리플레는 5일과 6일,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아이텍 반도체는 6일과 7일 각각 이틀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공모청약으로는 이번 주 수혜측을 하는 스마트카드 제조기업인 IC코리아가 7일과 8일 진행됩니다. 그래요. 이 가운데서 또 기업 한 가지 또 준비를 하셨죠? 어떤 네. 기업입니까? 인하전공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수혜측 들어가는 인하전공인데요. 인하전공은 금속 가공 및 용접 제왕 기술을 바탕으로 선박 엔진 대형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인하전공이 생산하는 부품을 보게 되면 선박 엔진 외관에 해당하는 프레임 박스와 실린더 커버 등 엔진 케이스를 주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과 제품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현대중공업과 두산엔진, STX메탈 등 국내 선박엔진 메이저 3사의 대부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메이저 3사의 매출비 중에 가장 높고 일본의 미쓰비시 등 해외 기업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황의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 관련주들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업종인 인하전공도 올해 전년 대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조선산업이 국내 조선산업 시장을 위협을 하고 있지만 선박 엔진은 진입 장벽이 높아서 중국의 선박 엔진 시장의 50% 이상을 한국 시장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대량 생산과 설비 발전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아져서 작년 실적 기준 보게 되면 606억 원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줄었어도 영업이익은 151억 원을 오히려 더 높게 나왔는데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도 27%대로 매출 증가와 더불어 올해 연말에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비율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본금 18억 원에 잉여금이 733억 원으로 유보율이 4000%가 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자본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무상증자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모금액 중 대부분은 차입금 상환에 쓰일 예정입니다.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면 부채 비율도 50%대로 재무구조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을 보게 되면 전체 39.8%로 공모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2007년 골드만삭스 관련 펀드인 트라이언프를 상대로 유상 증자한 15% 물량인데요. 당시 17,000원에 진입했기 때문에 상장 후 차익 매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밖에 우선주도 상장 후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21,000원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당장 차익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수혜치를 거쳐서 공모가 확정 후 일반 청약은 10월 13일과 14일 양 이틀간 진행됩니다. 상장 주식수는 총 484만 주로 이 중 우선주 포함한 50.1%는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작년 기준 PER 7에서 8 정도로 올해 호조된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주관으로 오는 10월 12일 신규 상장합니다. 네. 다음 주에 수요 예측 전망이라고 하죠. 인화전공에 대한 투자 의견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가장 또 저희가 궁금한 내용이 어떤 종목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부분일 텐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또 주가 상승기에 또 기대되는 비상장 대기업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네. 4분기 증시 전망이 밝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마다 코스피 지수 1900 이상 혹은 1550까지도 이렇게 전망하는 곳이 있는데요. 증시가 살아나면 기업 공개를 하려는 종목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시장이 좋아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증시 침체기 때 부득이하게 상장 일정을 연기하거나 때를 망설이는 기업들 중에서 상장이 거론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중에서 유가증권에 상장할 만한 대기업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과 아이마켓 코리아 등 삼성 계열이 잇따른 상장으로 포스트 삼성그룹 종목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삼성 SDS와 삼성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금산법 규정상 2012년까지 5% 초과분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통신기술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LG그룹에서는 실트론의 경우 반도체 업황의 호조로 올해 최대 실적치가 예상됩니다. 반기 실적이 나오면서 장외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최근 진행된 액면 분할은 상장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보입니다. LG CNS와 서브온도 각각 SK CNC와 아이마켓 코리아 등 동종 업종의 상장으로 인해서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LG 생활관광에 인수한 코카콜라 음료도 우리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서 상장 진행 예정입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현대위아는 현대기아차와 현대위아 간의 의견 조율로 조금 늦어졌는데요. 조만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현대로템은 노사 임단협을 통해서 조합원당 우리사주 구입 비용을 지급키로 합의함에 따라서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상장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하이마트도 대우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서 상장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본 후에 내년 상장 추진 예정입니다. 공무원, 고시 등 취업, 직업 교육 전문 기업인 웅진패스원은 미래에셋 대신증권 공동주관사로 선정했고요. 올해 안에 심사 청구할 예정입니다.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와의 풋백 옵션 조건 때문에 2012년까지는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상장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포스코와 롯데건설은 건설 경기 악화로 미룬 건설 경기 악화 때문에 상장 진행을 미뤘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언제든지 상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러시앤캐시도 2008년 금융위기로 연기했던 상장 추진을 올해 중에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종목들 중에서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들은 미리 잘 봐두셔서 상장 일정이 구체화되기 전에 장외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기업 비상장 기업들 상당히 좀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 상승기에 오히려 이 장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꼼꼼하게 짚어보신다면 이런 소식들 놓치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또 장외시장의 주요한 뉴스들 살펴보면서 저희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핫한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 장외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삼성 광주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입니다. 삼성 광주전자는 삼성전자에 흡수합병한다는 내용을 공시했는데요. 합병의 이유는 경영 비효율성의 제거와 인력 확보, 우수한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두 회사 합병 이야기가 거론이 되면서 장외시장에서도 삼성 광주전자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올해 초 2만 원 초반에 거래되던 주가가 삼성전자의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 3만 원 후반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병 공시 내용이 발표되면서 장외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공시를 통해서 발표된 삼성전자와 삼성 광주전자 합병 비율이 1대 0.025로 삼성전자 주가 78만 원 기준으로 볼 때 삼성 광주전자는 19,500원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은 주당 19,117원에 불과해서 합병 소식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장외에서 기준 없이 고가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만 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서비스는 이번 주 유상 감자를 한다고 공시가 나오자마자 장외 시세가 한 주 동안 무려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360억 원에 이르는 자본금 규모가 너무 커서 축소시키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요. 이익 준비금으로 장외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하겠다고 합니다. 매입할 주식수는 120만 주로 매입할 대금으로는 최대 주당 2만 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주간 13,000원 선에서 거래되던 삼성전자 서비스의 주가가 이번 주에는 17,000원 선까지 급등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 삼성 광주전자와 삼성전자의 흡수 합병 소식. 자, 일단은 어떻게 앞으로 또 진행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 저희가 또 더 듣고 마무리할까요? 두 번째 주요 뉴스는 KT 계열사인 네. KTS 장외 주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같은 계열사인 KTCS가 먼저 신규 상장을 했지만 큰 폭의 상승세가 없이 계속적인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KTS의 장외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초 KT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장외 시장에서는 연일 두 종목 모두 이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오히려 상장 일정이 들어서면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시장에서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고 수익성도 이제 5%대로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좀 어렵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혜 측에서도 기관들의 참여도가 많이 낮아졌고 공모가 같은 경우에도 KTCS는 하단인 2,600원의 공모 가격이 형성되어서 상장 전 장외시장에서부터 이미 KTCS와 KTS가 2,000원과 3,000원 후반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점 대비 약 한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상장 후 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만 손꼽아 기다리던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KTCS의 상장 후의 저조한 모습 때문에 많이 이제 실망한 모습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